자, 이제 미국이 유럽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그린란드 합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는 그린란드를 합병하고 주로 승격시키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그린란드를 푸에르토리코나 괌과 같은 영토로 만드는 것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알래스카와 같은 주의 지위를 그린란드에 부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덧붙이자면 같은 시기에 공화당이 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을 원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이 그 섬을 무력으로 빼앗아야 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본인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하는 것이 나토 해체로 이어지더라도 자신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북대서양 동맹을 구한 사람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토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그린란드에 대한 위협을 보지 못한다면 나토가 실제로 해체되더라도 그는 아쉬울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또 다른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를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가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미국과 자유연합협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번 에피소드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보고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아래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스폰서 구독으로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설명란에 알렉세이 패치 채널을 후원하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께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가 끝난 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즈도 꼭 구독해 주세요. 채널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하원 의원 랜디 파인, 미국 의회에 그린란드를 합병하고 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트럼프가 그가 지난해 의회에 입성하기도 전에 이미 지지했던 그 랜디 파인 말인가요? 랜디 파인은 미국의 북극 안보 이익 때문에 이 영토의 합병이 단순히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 말씀드리자면 랜디 파인은 소위 마가 전사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그린란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외딴 전초기지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그린란드를 통제하는 자가 북극의 주요 해상 운송로와 미국을 보호하는 안보 구조를 통제하게 됩니다. 미국은 우리의 가치를 경멸하고 우리의 안보를 약화시키려는 정권들의 손에 이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가 덴마크와의 협상을 포함해 그린란드 인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합의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그 섬을 푸에르토리코나 괌과 같은 영토로 만드는 것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그린란드에 알래스카와 유사한 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북극권과 접한 유일한 주입니다. 모든 공화당원들의 주요 주장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지 않으면 러시아인이나 중국인이 그 섬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러시아는 미국인과 유럽인 갈등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대표 주정뱅이 딤카 메드베데프입니다. 이 작은 남자가 공개 석상에 나와서 트럼프에게 그린란드를 인수하는 데 서두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섬마저 러시아인들이 차지하기 전에 말이죠. 그는 그곳에서 갑작스러운 국민투표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린란드 사람들이 갑자기 러시아에 합류하는데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미국인들에게는 이건 유럽인들과 미국인들 사이에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키려는 명백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알코올 중독자인 보리스 옐친의 이 발언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트럼프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인수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린란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해 인수되거나 심지어 점령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그린란드 자체에도 좋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는 유럽인들이 어떻게 이 섬을 러시아인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당연히 트럼프의 최근 그린란드 점령 계획에 관한 발언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은 미국이 그 섬을 점령한다면 북대서양 동맹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러시아인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 자신이 흥미로운 생각을 밝혔는데, 물론 흥미로운이라는 표현은 따옴표로 묶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트럼프에게 이렇게 하면 나토가 타협되고 그린란드를 점령한 뒤 나토가 사실상 존재를 멈추게 되어도 괜찮으시냐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나는 나토를 구한 사람이다. 나는 그들의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5%까지 올린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나토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토를 좋아합니다. 나는 단지 우리가 필요할 때 나토가 우리와 함께할지 이해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토에 많은 돈을 쓰지만 그들이 우리와 함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린란드는 러시아와 중국의 점령을 원치 않으며 방어 수단은 사실상 개썰매 2대뿐입니다. 그린란드의 방어가 뭔지 아십니까? 개썰매 2대뿐입니다. 만약 이것이 나토에 영향을 미친다면 나토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 에피소드를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한 행동으로 나토가 사라지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논리라면 미국인에겐 나토가 필요 없고 나토는 유럽에만 필요합니다. 그러니 유럽은 그린란드 점령을 그냥 참아 넘기면 모든 게 잘 될 것이고, 만약 참지 못한다면 나토는 그냥 무너져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개썰매 논리입니다. 네, 맞아요. 그린란드 방어에는 개썰매가 동원됩니다. 유럽인들은 트럼프 논리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유럽연합 방위 담당 집행위원인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는 유럽연합이 유럽 내 미군을 대체할 수 있는 10만 명 규모의 통합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것은 에마누엘 마크롱이 2017년부터 주장해온 아이디어이며, 네,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것입니다. 에마누엘 마크롱은 2017년부터 유럽이 전략적 자율성, 특히 군사적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자체 군대와 병력,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에도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린란드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나토 방위체계 유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유럽연합 방위 담당 집행위원인 쿠빌리우스가 분명히 밝힌 내용입니다. 그린란드 자체에 관해서는 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직접적인 합병의 길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홍보 캠페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봅니다. 첫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가 유럽이 그린란드 방위를 위해 엄청난 돈을 쓰도록 만들고 사실상 미국을 방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트럼프는 다시 한번 미국인들에게 자신이 수십억 달러를 절약했다고 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논리를 좋아합니다. 그린란드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도 그는 다시 한번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3,500억 달러를 썼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쓰지 않았고 유권자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현재 유럽인들도 이 시나리오 실현을 추진 중입니다. 그들은 그린란드 보호를 위해 군대와 함선, 항공기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지역만 점령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트럼프에겐 승리이며 그는 이를 미국 국민에게 자랑할 것이고 분명히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린란드의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와 그 후 미국과의 자유연합협정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올바른 투표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지금 설명드릴게요. 이미 지난해 초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점령하거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합병하는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린란드는 전반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깊이 뿌리내린 야망이지 단순한 일시적인 상상이 아닙니다. 그는 첫 임기 때 이미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여기며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 섬을 실제로 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혹시 모르신다면 19세기와 20세기 전환기에 집권했던 미국의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에게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맥킨리가 푸에르토리코와 하와이 같은 해외 영토에 대해 미국이 통제권을 갖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에게는 미국을 급격하게 확장시키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트럼프는 맥킨리가 새로운 영토를 합병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었다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그것을 실현하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최도 백악관에서는 실제 전쟁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린란드 획득 계획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미국과 자유연합협정을 체결합니다. 현재 미국은 태평양의 세계 소국, 즉 미크로네시아, 마셜 제도, 팔라우와 자유연합협정을 맺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법적으로 이들 영토는 독립국가로 간주되며 내부 자치권을 유지하지만 이들의 방위는 전적으로 미국 군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섬들의 경제 또한 미국 경제와 깊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협정은 20년마다 연장되며 마지막으로 2023년에 연장되어 2043년까지 유효합니다. 즉, 실제로는 독립된 영토처럼 보이지만 방위는 전적으로 미국이 담당하고 있고 경제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는 실제로 그린란드 국민들을 매수해서 먼저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에 찬성하도록 유도한 다음 자유연합협정을 통해 미국의 보호령으로 편입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매수해야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린란드의 공식 인구는 5만 7천 명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자유연합협정을 맺은 독립된 그린란드는 예를 들어 51번째 주처럼 미국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즉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미국은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십니까? 거의 100년 동안 알래스카는 미국에 주로 간주되지 않았고 거의 50년 동안은 미국의 영토로조차 간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알래스카는 1959년에야 미국의 49번째 주가 되었고 그 전까지는 단순히 미국의 통치와 보호를 받는 영토에 불과했습니다. 그린란드도 같은 운명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시간이 지나면 미크로네시아, 마셜 제도, 팔라우도 미국의 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유튜브 채널의 운영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도네이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